자, 월요일과 금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해외 선물 투자 연구소입니다. 자, 해외 선물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매우 쉽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은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조민 투자 담당 이사 그리고 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 김주호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아요. 네. 항상 저와 함께하던 김혜람 기자가 안 계시다고 지금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데 그러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오늘 재미있게 또 방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은 어떤 상품에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냐면 유로 FX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유로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김주호 차장님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통화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보다는 이 유로 달러 환율에 대해서 투자할 때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나마 그 그래프가 올라갈 때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프가 내려갈 때 유로화 가치가 똑같이 내려가는.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나 엔달러 환율은 정반대로 움직이니까 막 헷갈리거든요. 네. 근데 유로는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유로화에 대해서 기본 정보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유로 FX 유로화 상품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겠는데요. 그 달러화 대비 유로 환율을 대상으로 미리 사거나 파는 선물 계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유로화와 달러화의 교환 비율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요. 네. 예, 유로와 달러화의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유로 금리 상품이 가격 움직임의 원천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유로화 대 달러화의 환율을 대상으로 하며 표시 가격의 상승은 유로화 강세, 표시 가격의 하락은 유로화 약세를 나타냅니다. 네. 예. 그래서 과거 FX 마진 고객들이 해외 선물로 옮겨오면서 네네. 여전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고요. 음. 예, 세계적으로도 거래량이 높아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네. 그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난 12월 이후 1일 거래량이 네. 한 20만 계약 정도 되고 피크는 한 30만 계약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래가 상당히 많은 계약이고 그리고 비교적 추세가 잘 나타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고객이 거래하기 쉬운 상품 중에 하나고 음. 예, 주요 거래 시간대는 유럽장 개장 시간이 오후 4시부터 네. 예, 뉴욕장 초중반인 00시부터 02시까지 오. 예, 변동성이 증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표시 가격의 상승이 유로화의 강세, 표시 가격의 하락이 유로화의 약세를 네, 나타낸다. 맞습니다. 물론 그 저희가 엔화를 해외 선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통화를 해외 선물로 투자를 할 때에도 사실 그걸 정반대로 만들어서 네. 표시 가격의 상승 하락과 네. 함께 통화 예.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 바꿔 놓긴 했지만 예. 우리가 그냥 환율만 봤을 때는 매번 헷갈리거든요. 네. 어찌됐건 유로화, 유로 FX는 이렇게 표시 가격 상승과 함께 이 통화의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유로화 상품은 그러면 증거금은 또 얼마나 필요하는지 또 한 틱당 얼마의 수익과 손실을 기록하게 되는지 이 기본 정보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증거금은 저 달러로 3,025달러고요. 틱 가치는 6.25달러입니다. 네. 예, 레버리지는 실계약 단위가 12만 5천 유로거든요. 네. 예, 그래서 레버리지는 한 30에서 35배 정도가 됩니다. 어. 예, 35배 정도가 되고 그리고 가격 제한 폭은 없습니다. 네. 예, 가격 제한 폭이 없고 그리고 거래 시간은 08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고요. 예, 서머타임 시는 1시간 앞당겨지고요. 네네. 그 결제 방식은 실물 인수도입니다. 네. 실물 인수도고, 예, 그래서 호가 단위는 한 호가 단위가 0.0005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0.00005 예. 달러가 올라갔을 때 한 틱이 예. 올라가고 그 틱의 가치는 6.25달러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6.25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예,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시 한번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네. 시간이 언제라고 하셨죠? 한국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는 보게 되면 한 미국장 시작하면서부터 네. 예, 한 11시부터 네. 한 12시, 1시 요 정도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예. 1~2시 정도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유로 FX 환율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격이 내려가고 이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네. 가격 변동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네네. 많이 있는데요. 그 특히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이 입김이 세죠. 네. 그래서 독일과 유로존 지표 발표, 뭐 소매 판매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등 네. 예, 지표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지표 발표 시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네. 뭐 이론적으로는 유로존 경기 활성화는 상승 요인이고 네. 하락은 하락 요인이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 활성화는 하락 요인, 침체는 상승 요인으로 하는데 하지만 이게 시장 분위기가 위험선호일 때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S&P 500이 많이 상승을 했을 때 네. 예,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한 ECB나 FOMC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예, 순간적으로 급등락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예, 시장 이슈에 늘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로화가 일종의 안전자산으로도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의 경기가 침체됐을 때 유로화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사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무엇을 다뤘었냐면 해외 선물 상품 가운데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금과 엔화 그리고 유로화까지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면은 엔화나 금, 유로화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나요? 어떻습니까? 움직임은 뭐 상대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완전 네네. 비슷하다고 할 수는 네네네. 없는데요. 예, 그래도 좀 비슷한 형식으로 좀 움직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질 때 네. 유로화도 해도 되고 엔화도 해도 되고 네. 금도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그 가운데서 예, 예. 그 가운데서 유로화가 갖는 장점이 뭘까요? 유로화를 투자해야 되는 장점. 유로화를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에 있어서 장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트를 보게 되면 좀 깔끔하거든요. 네네. 차트가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 한 방향으로 가는 네네.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투자자께서 투자하시기에 네네. 좀 더 편하게 좀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음. 있고 그리고 그 변동성도 장중에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네. 예,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예,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그 해외 선물 상품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무서운 부분이 변동성이거든요. 언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나의 증거금이 모두 날아갈 수 있는 몇 분 만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로화의 경우에는 방금 김주호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세를 따라 올라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저희가 조민 이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근데 오늘 좀 특별한 걸 준비해 주셨네요. 유로 FX와 원달러 환율을 비교해 주신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실 뭐 유로 FX라고 하면은 네. 뭐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네네. 원달러도 헷갈리는 부분이 네네. 있는데요. 그냥 두 차트를 비교했을 때 어떤 관계를 가지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트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유로 FX고요. 그리고 네. 빨간색 선이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약 지금 1,2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로 FX는 1.06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1,000으로 나누면은 이제 어. 비슷한 형태의 스케일링된 차트가 나오는데요. 네. 보시면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강달러 중이고, 네. 강달러일 때는 당연히 이제 매도를 하는 형태, 하락하는 형태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약달러일 때는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유로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면은 유로화가 강세고 떨어지면 유로화 약세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달러를 강달러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유로 FX를 매도를 하시면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반대면은 또 매수를 하시면은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트 말고 이제 소극적으로 또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해외 선물 계좌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달러화를 환전하실 수가 있거든요. 해외 네네. 선물 계좌 환전하실 때는 거의 기준가로 환전하실 수가 네네. 있습니다. 해외 선물 계좌에서는 총 4가지의 그 환을 환전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유로화, 달러화, 홍콩 달러화, 그리고 달러. 네, 그렇게 이제 4가지. 네. 위엔. 위엔. 위엔 죄송해요. N. 엔화. 네, 엔화를 네. 이제 그 상품들을 뭐냐면은 그 해외 선물은 해당 그 통화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네네. 네 가지 그 환에 대해서 환전을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할 때 기준가로 환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 안 붙고요. 네, 수수료가 붙긴 붙는데 지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2.5원 정도 되고요. 어. 2.5 전 정도 되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환전하시는 거에 뭐 20분의 1 아니면 10분의 1 정도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뭐 종로나 이런 데서 가시면 보통 한 10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환전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에 비교한다면 4분의 1 정도의 네. 환전 수수료로 이제 환전을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해외 선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네네. 재밌는 거는 해외 선물을 거래할 때는 매일매일의 손익이 똑같은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달라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네네. 그 환율에 따라서 이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러화로 거래를 했을 때 10달러를 만약에 수익이 났다 네네. 하면은 오늘은 1,200원, 내일은 네. 1,210원 이렇게 네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매일의 손익이 그 포인트랑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전을 해당 통화를 가지고 거래했는데 그 네. 환전된 해당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은 또 환차익을 또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반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면은 해외 선물 거래하실 때 좀 더 유리하게 거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조민 이사님이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표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추가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표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유로 FX하고 원달러 환율의 이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달러 인덱스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그 지수를 보면요. 여기에 통화별로 가중치가 붙게 되는데 달러의 가중치가 한 40%가 되고 유로화의 가중치가 한 19%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달러의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유로화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 그래프도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유로화는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화와 원달러 환율이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유로화를 또 그럼 어떻게 거래를 해야지 가장 좀 현명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김주호 차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죠. 골프를 치더라도 네. 앞에 해저드가 있으면은 한 180야드가 남았는데 네. 그거를 우드를 들고 칠 것이냐 아니면 끊어서 한 150 정도 7번 가지고 네. 끊고서 갈 것이냐 이제 그런 전략인데 지금은 좀 정세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독일, 프랑스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유로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세가 좀 불안정하고 특히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좌파가 지금 그렇죠.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짧게 끊어가는 전략, 추세 추정보다는 좀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 좀 네, 유효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변동성 확대 시간대에서는 수익 매매 형태로 수익 실현, 네. 손절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횡보 순간적 움직임 평균 한 10에서 20틱 정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일중 움직임은 한 60에서 70틱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변동성 매매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좀 판단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 보통 횡보하는 순간에 움직임이 한 10에서 20틱 정도가 되니까 네.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네. 한 10에서 20틱 정도만 수익을 보고 네. 이 손절을 하는 그러니까 청산을 하는 방법을 네. 사용을 하고 일중으로는 한 60에서 70 네. 정도만 생각을 하고 네. 이 투자를 하자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그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또 유로 FX를 거래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수익률은 어땠었어요? 사실 수익률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얼마를 벌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어쨌든 그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2월 14일까지 거래한 차트를 보시면요. 네. 약 1,0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10,000 정도인데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은 네. 중간에 이제 수평으로 유지된 부분이 있을 텐데 차트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 좀 네, 애매한데. 먼저 말씀을 하고 네. 나시면은 이제 틀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변경되기 때문에 네네. 유로 FX가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으면 거래가 되고 없으면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상향하고 이제 수익을 내다가 중간에 이제 유로 FX를 거래하지 네, 않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손실 나다가 다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네네. 형태의 차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AI로 거래를 하나 아니면 손으로 거래를 하나 사실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 네. 기능을 이제 AI가 하기 때문에 파산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유로화가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김주호 차장님이 그 전망을 말씀해 주세요. 그 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게 유럽 지역의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유로화 약세로 저희가 바라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3월에 네덜란드, 네네. 그리고 독일 9월에 있고요. 프랑스가 7월에 있습니다. 네. 선거가. 예, 그래서 프랑스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로화에 이제 네.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드라기 총재 역시 마찬가지로 브뤼셀 유럽 회의에서 유로존 경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인다면서도 아직 양적 완화 줄일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주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게 2017년 유로 달러하고 유로하고 달러는 네. 예, 동등성. 네. 예, 그리고 블룸버그가 조사한 한 53명 경제 전문가 9명은 유로화가 1달러 이하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도이치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하락을 좀 보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선물 투자 연구소 여기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 해외 선물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자는 2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게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를 하셔서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두 분은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조민 투자 담당 이사 그리고 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 김주호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